아마도 10년쯤 후에는 아토피 피부염처럼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반증이라고 합니다. 아, 자반증이요? 네.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병인데 약간 걱정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아토피도 10년 전에는 그리 흔한 병이 아니었듯이 이 자반증도 지금은 희귀 질환에 가깝지만요. 해가 갈수록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질환인지 겁나기도 하고 또 궁금증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네. 한동아 한의원의 한동아 원장님 모시고 자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반증. 일단 뭐 이름만 봐서는 붉은 보라색 반점들 뭐 이런 것 같은데 참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들었어요.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부터 좀 어떤 것인지 알아보죠. 가장 흔한 것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입니다.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감기 후에 다리 부분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작은 반점들이 나타나는데요. 복통과 관절통을 동반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반점들은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나타나는 피멍입니다.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는 병명을 붙이게 되죠. 네. 내 아이 혹은 내가 감기를 앓고 났는데 이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 이랬을 때 알레르기 자반성이 아닐까 의심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 어떤 모양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피부에 반점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피부 질환으로 오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가려움증이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리고 저 반점들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면 여전히 붉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복통과 관절통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HS 자반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 합병증으로 만성 사구체 신염이나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걱정스러운 질환이죠. 네. 딱 보기만 봤을 때는 피부 질환이다라고 오해하기 쉽겠어요. 네. 피부 질환이 아니다라면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 어떤 건가요? 감기 때문인가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감기 후에 나타나긴 하는데요. 예. 감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환자의 면역 체계가 원래부터 불안정해진 게 이제 문제죠. 감기 때마다 복용하는 항생제나 해열제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 시기의 문제, 스트레스나 과로도 면역 체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죠. 이게 기전 자체를 설명해 보면 자신의 면역 세포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출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고요. 예. 내 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연이라는 네. 영양소가 부족해져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통해서 아연 결핍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는 것이요 옛날에는 없었던 건가요? 우리 조상들도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당시의 서적을 살펴보면요. 네. 증상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포도역이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요. 네. 서양 의학의 기록보다 보고보다 훨씬 빠른 보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증상과 알레르기성 자반증 증상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질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보통 피부 질환은 재발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어떤가요? 좀 치료 효과가 좋은 편인가요? 알레르기성 자반증 재발률도 꽤 높죠. 근데 네. 보통 이제 복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반복적으로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나 또 증상기에도 한방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보다 쉽게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발률이 30에서 35%나 돼요. 굉장히 네. 높죠. 네. 높네요. 그런데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 4.5% 정도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확연히 연구 줄어드네요.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치료, 한방 치료는 면역 체계가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걸 치료를 네. 해주는군요. 네. 이 실제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고생하다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리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겨서 제가 좀 많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이게 약 부작용 같은 거라서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좀 더 심해진 거예요. 또 밀가루 음식 같은 걸 이제 섭취하면 바로 이렇게 다음날 정도에 이렇게 불긋불긋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뭐 발가락 이제 손가락만큼 게 부을 때도 있거든요. 이 치료 받으면서 아픈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가끔 이제 보기에만 좀 안 좋을 뿐이지 그런 건 없어졌어요. 네, 환자분이 이제 오실 때마다 상태를 이제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 관련이 큰 게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고 혈관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모세혈관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데 저 환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저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환자가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이 될 것 같고 지금 깨끗하게 호전이 되어 네, 있죠. 네. 성인의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소아의 경우는 8주에서 12주 정도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정이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치료 경과가 상당히 좋네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알아봤는데 또 다른 자반증들은 어떤 게 있나요? 또 대표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게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색소성 자반증이고요. 혈소판 숫자가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네, 이게 색소성 자반증입니다. 아.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피멍이 볼펜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네. 굉장히 작죠. 예, 근데 예. 패치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색소 침착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지금 이런 환자들한테 필요한 게 실제로 이제 그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이나 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색소,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네. 특히 귤 껍질에 있는 붉은 피막, 그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출혈을 막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예. 예.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것들. 네. 딸기, 토마토 면역 안정 이런 효과도 있고 항암 효과도 있고 좋죠. 예. 지금 보는 사진은 앞서 말씀하신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인가요? 네, 맞습니다. 증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네네. 차이가 있죠.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지혈을 담당하는데 지금 긁어서 나타난 사진이고요. 근데 혈소판 숫자가 부족해지면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피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저 핑크빛이 혈소판입니다. 네. 그런데 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 경우를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죠. 네. 네. 자, 지금까지는 생소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목해야 하는 질환을 지금 자반증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사전에 제가 원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거머리 박사님으로 더 유명하세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징그럽던 소리는 들어봤어도 무시무시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살아있는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해서 거머리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박사학위를 거머리 면역 안정 기전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머리 박사라는 별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별명이랍니다. 네. 저는 혹시 거머리랑 닮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논에서 거머리를 본 기억이 있긴 한데요. 네. 거머리는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생물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거머리를 치료용으로 쓰게 네. 되셨나요? 처음에. 거머리요법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거머리 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거머리 요법이 너무 유행해서 거머리가 멸종 위기까지 처한 바가 있고요. 히포크라테스도 거머리 요법을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에 거머리가 단지 출혈을 시키는 목적으로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네. 거머리가 우리 인간의 피부를 물게 되면 거머리 침샘에서 히루딘이라는 이제 또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 결과 이렇게 충혈이 개선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소염 진통 효과도 나타나고 신생혈관이나 신생 조직들이 재생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거머리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거머리 박사님은 자반증을 이 거머리 치료법으로, 이 거머리 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일반적인 자반증 거머리 요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거머리 요법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질환들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것은 버거시병입니다. 예. 말초혈관이 막혀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괴사가 되는 질환인데요. 네. 심한 경우는 절단을 해야 네. 되는 맞아요. 경우죠. 저건 그런데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요. 버거시병은 예. 거머리요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적응 질환이고요. 그런가요? 예. 이 질환은 청피반성 혈관염인데 네. 자반이 상처로 바뀌어서 또 궤양으로 발전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혈관염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궤양이 잘 낫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거머리 시술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저렇게 거머리가 네, 네. 직접 그렇죠. 피를 발도록. 망상청피반은 찬작을 받으면 혈관이 경련을 일으켜서 얼룩덜룩해지는 질환인데 네. 망상청피반은 거머리요법의 주된 적응증은 아니지만 난치성 질환으로 아직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질환입니다. 지금 거머리 시술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네네. 의료용 거머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술 시간은 거머리를 물렸을 때 배불리 먹으면 저절로 떨어져요. 근데 그게 평균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네. 피를 빨고요. 시술 횟수는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시술을 합니다. 효과는
시술하면서부터 바로 나타나는데 질환마다 약간 차이가 와, 있죠. 진짜 깨끗하게 놀래요. 나왔죠. 예. 네. 버거시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가 네네. 됐고요. 네. 아까 그 청피반성 혈관염 환자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아, 치료가 치료 효과가 놀랍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머리가 이제 징그러운 벌레가 아니라 네. 네. 고마운 생물체이지 않나요? 맞아요. 원장님이 왜 거머리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 피부 변화가 정말 놀라운데 하지만 의료용 거머리라는 거 네, 그렇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 의료용 네. 거머리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자반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반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좀 치료에 임하는 게 좋은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최근 알레르기나 면역 질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자신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자반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한동화 한의원의 한동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